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공신닷컴 공신학습전략연구소의 고려대학교 공육학번 이종민 연구소장입니다. 자,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수능 비문학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국어에 비문학 상당히 두려워하시죠. 어려워하시는 게 아니라 상당히 두려워하시는데 그 심정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 어렵죠? 글이 너무 길죠? 잘 알지도 못하는 분야인데, 특히 관심도 없는 분야인데, 뭐 많이들 기피하는 분야가 있죠.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 막 철학 지문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좀 골치 아프고,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과학 지문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굉장히 거부감이 많죠. 그리고 공통적으로 여러분들 싫어하던 거, 국어학 지문 싫어하는데 지금 빠져서 다행인데,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경제 지문이나 이런 것들은 문이과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굉장히 어려워하고 싫어하는 지문인데요. 심지어는 경제를 선택한 학생들조차요. 하지만 좀 쉽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비문학이 어려운 이유를 하나만 꼽아보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글이 무지막지하게 길다는 거죠. 이 긴 글을 읽고 이어지는 문제, 세 문제 내지는 뭐 두 문제 내지는 세 문제, 네 문제로 풀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한 가지 가정을 드려볼게요. 만약에 한 5줄 내지 6줄 정도의 지문이 있고 거기에 관련된 문제 세 문제를 푼다고 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할만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6문장에서 3문제를 풀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치면은 뭐 2문장당 하나의 문제를 푸는 거니까 굉장히 쉽게 풀 수 있겠죠.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수능 기출문제가 지문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각 문단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추리는 것입니다. 즉 핵심 문장을 찾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 문장은 하나가 될 수도 있고 2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글을 쓸 때는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개요라는 걸 작성합니다. 서론에서는 무엇을 다루고 본론에서는 무엇을 다루고 결론은 어떻게 되겠다. 이런 개요가 없이는 글의 논리성을 유지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교수님들도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최초의 개요가 있겠죠. 각 중심 문장들로만 이루어진 개요가 있을 것입니다. 즉, 그래서 담고자 했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만 추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문장을 덧붙여서 글이 완성이 된 걸 테니까요. 그럼 우리는 반대로 완성된 글을 토대로 해서 그 개요를 역으로 추적해서 올라가 보자는 겁니다. 자, 준비물을 말씀드릴게요. 2010학년도 수능 20번부터 23번까지 출제가 되었던 사회 지문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글이 이렇게 굉장히 길어요. 여러분들 옆에 펴놓고 먼저 풀어보고 이 해설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 문장들만 추려서 한번 형광펜을 칠해봤습니다. 위치를 보시고 여러분들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문장만을 쭉 이어서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2 이상의 기업이 자본과 조직 등을 합하여 경제적으로 단일한 지배체제를 형성하는 것을 기업결합이라고 한다. 정부는 기업결합의 취지와 순기능을 보호하는 한편 시장과 소비자에 끼칠 폐해를 가려내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법적 조치들을 강구하고 있는데, 여기는 여러 단계의 심사 과정을 거치는데 이 심사는 기업결합의 성립 여부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여기서는 해당 기업 간의 단일 지배 관계가 형성되었는지를 판단하는데, 결합이 성립된다면 그 다음으로는 그것이 영향을 줄 시장의 범위를 획정하게 된다. 이때는 한 상품의 가격이 오른다고 가정할 때 소비자들이 이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여 다른 상품으로 옮겨가는지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러한 분석에 따라 시장의 범위가 정해지면 그 결합이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자, 밑줄 친 문장들만을, 형광펜 칠한 문장들만 쭉 이어서 읽어봤는데 글이 굉장히 자연스럽죠. 그것은 바로 이 글이 개요를 토대로 작성되었고 우리는 이 개요를 찾아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지를 보게 될 텐데요. 5번, 2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 글의 취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을 묻고 있죠.
5번을 보면 기업 결합의 순기능을 살리되 그에 따른 부정적 측면을 신중히 가려내야 한다고 했는데 앞서 형광펜 쳤던 이 부분 보이시죠? 네. 기업 결합의 취지와 순기능을 보호하는 한편 폐해를 가려내어 이를 차단한다라고 돼 있죠. 네. 쉽게 답을 골라내실 수 있습니다. 21번 보실까요? 네. 기업 결합의 심사 과정. 이 글 자체가 기업 결합에 대한 것이었죠. 네. A의 여부, B의 여부, C의 여부를 순서대로 보게 했는데 A기업이 B기업의 주식을 취득했으니까 A기업이 B를 지배관계로 가지고 있는지. 자, 제일 처음 어디에 나와 있죠? 해당 기업 간의 단일 지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지를 보게 돼 있죠. 그 다음 시장의 범위 액정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과연 가격이 오른다고 했을 때 다른 상품으로 옮겨갔는지, 즉 대체재가 있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C의 여부에 따라서 기업 결합에 대한 시정 조치를 부과한다고 했는데 이쪽에 보시면 항변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쉽게 풀 수 있고요. 22번 볼까요? A의 판매량과 B의 판매량, C의 판매량 변화를 보이고 있죠. 이거 어디서 다루었죠? 앞서 형광펜 칠했던 한 상품의 가격이 오른다고 가정할 때 소비자들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즉 그것을 토대로 했을 때 A와 B의 판매량, A의 판매량이 떨어짐에 따라 가장 민감했던 B, 그리고 B의 가격 인상에 따라 B의 판매량이 내리는 것에 따라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A,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쉽게 고를 수가 있습니다. 2번이 되겠죠. 어휘 문제는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 누구도 해결해 주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독서량이 많은지에 따라서 정답률이 결정될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비문학 지문을 살펴보았는데요. 어떻죠? 굉장히 논리적으로 딱딱 떨어지죠. 그리고 그리 길게 문제를 보지 않아도 모두 해결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비교적 쉽게요. 이것이 바로 수능이 원리 원칙에 입각해서 중심 내용들을 바탕으로 굉장히 논리적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수능 대비를 제대로 하고 싶으시다면요, 아주 좀 화려한 스킬, 특이해 보이는 공부 방법 이런 것에 집중하시기보다는요, 글을 제대로 읽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 글을 논리적으로 보고 재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있는 그대로 보고 중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지, 이 능력을 길러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을 수능 국어 만점으로 인도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